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긴급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5월 11일 대책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2019년 1216 대책 이후로 가장 큰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대책보다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116 대책할 때 제가 볼 때는 이 대책이 왜 나오지 않을까, 이 대책만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잡힐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대책이 나왔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그런 대책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를 잠시 쉬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핵심은 전매 제한입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그러니까 분양을 받고 나서 입주까지 등기를 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분양권을 팔지를 못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방광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조치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론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03년도 이것을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가지고 향후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 이 부분도 참고사항으로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구역,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한다.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 대구의 수성구 같은 경우 그렇고, 서울 경기도 지역 보면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를 제외한 타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 전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면 보통 수십 대 1, 많게는 100대 1 정도의 분양권 시장이 형성돼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것을 방지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그럼 분양받고 나서 계약 후 6개월 후에는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이거죠.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까지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수도권 지방광역시, 즉 지방광역시나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6개월 후면 분양권을 판매할 수 있었다. 기타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조항이. 근데 이제는 뭔가 하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그 다음에 성장관리 권역,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쳐라. 그러니까 분양을 넣어가지고 당첨이 되시면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등기 치고 나서 그때 판다 하더라도 만일에 이득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입주하고 2년 후에 판매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매 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서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제가 봐도 심각했죠. 지금도 심각합니다. 20년 분양 단지 중 2020년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과열 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렇죠. 또한 17년도 19년 수도권 광역시 민간 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6개월 후에 분양권을 매도하고 다시 또 매도하고, 이런 시장이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 구 아파트는 매매가 침체되어 있는 반면에 분양권 시장만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심지어는 서울, 경기 타 시도에서 뭡니까? 분양권을 위해 가지고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을 넣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부작용이 좀 심했죠. 자,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를 금지한다. 자, 이 말은 당첨되면 3년 후 등기를, 즉 입주 시까지 분양권을 판매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2003년도 10월 말쯤 돼가지고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2003년도 10월 한 29일경, 20일경에 이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분양권 시장이 엄청나게 과열되는데 이거 시행되고 나서 그건 하루아침에 전화 한 군데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치가 드디어 나왔죠. 저는 좀 이게 일찍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과밀 억제권과 성장 관리 권역 요거 한번 보도록 하고, 국토부는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하기 위해서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아직 요거에 대해서는 뭐 브리핑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8월 달부터 시행하는 건지 오늘 5월 11일이니까 오늘 이후로 분양하는 시장이 적용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 행위 제한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겠죠. 이제는 수십 대 1의 이런 청약 경쟁률은 앞으로 당분간 나타나지 힘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사례도 그랬고 심지어 미분양도 많이 났었죠. 그래서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과밀 억제 권역은 어떤가 하면, 자, 서울 전 지역, 인천광역시 상당 지역, 의정부시, 구리시부터 해가지고 남양주시, 하남시부터 해가지고 여기 군포시, 시흥시까지 거의 경기도 상당수가 포함되고 성장관리 권역도 포함이 됩니다. 동두천시, 안산시, 평택부터 해가지고 연천, 포천, 양주 다 해당이 되죠. 플러스 됩니까? 지방광역시입니다. 그러니까 울산, 부산, 대구, 대전 전부 다죠. 그러니까 시 지방 같은 경우에도 창원시, 구미시, 포항시 이런 지역 아니면 그런 지역은 제가 볼 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광주, 광역시도 해당이 되죠. 하여튼 광역시, 서울, 경기권 그리고 광역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아파트를 분양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무조건 입주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저는 1116 대책 때 참 아쉽다. 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경기가 갑작스럽게 또 식으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근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걸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투기 수요는 확실히 건절됩니다. 이건 확실하더라고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또 분양권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는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의 아파트가 청약이 되면 이제 넣으면 되겠죠. 이제 입주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뭔가 하면 기존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분양권의 프리미엄 가격도 보통 일반적으로 하락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8월달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행령 이게 세부 조항도 있어야 되지만 보통 예를 들면 기존 분양권은 한 번 정도 판매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러면 그 기존 분양권을 매수하는 사람도 실수요자여야 됩니다. 투자자가 아니고. 그러면 실수요자가 그렇게 많겠느냐? 많지 않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권 가격도 보통 하락을 하는 추세입니다. 보통 5천만원짜리, 7천만원짜리가 1천만원 되고 1억짜리가 한 2, 3천만원 되고 심지어 제로, 프리미엄이 제로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분양권 시장이 아니고 기존 주택, 기존 아파트 시장도 냉각이 되더라고요. 매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통 아파트 시장이 지금 서울 지역은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지방 같은 경우는 구 아파트 같은 경우 매매가 잘 안 되죠. 근데 분양권 시장만 뜨거운데 이 분양권 시장이 냉각되게 되면 기존 아파트도 당연히 거래가 되지 않고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부동산 안정화가 확실히 되더라고. 자, 이 분양 시장은 이제 확실히 냉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을 했던 그런 분양 시행사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되죠. 가격을 대폭 내리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내년 연기하든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분양도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 정권까지는 부동산 투자는 이제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소도시 위주로는 부동산 투자 혹은 투기 세력이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소도시 지역의 그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파트 시장 전체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건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어떤 대책보다도 강합니다. 그 다음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실하다. 이것도 확실하죠. 그렇지만 풍선 효과는 일부 있을 거다. 예를 들면 지방시, 뭐 서울 경기 지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시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분양하면 그래도 투자자가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 앞으로 향후 2-3년간은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이제 좀 쉽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아파트 시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걱정하시는 게 기존의 분양권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로 사신 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전매 무기한 금지, 그러니까 입주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대책의 경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이 강력한 대책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향후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을 하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